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5월 16일입니다. 오늘 정말 일이 많았네요. 조금 전 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젠가 그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른바 도전장을 던진 거죠. 정 선배, 제가 조만간 보면은 이쪽 종로구에 와서 종로구에 이사 올 텐데 공천이야 당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좀 운동 좀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도전장을 냈다고 합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쪽에서도 굉장히 속으로야 부글부글 끓겠습니다만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그거야 당에서 알아서 하겠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그래요. 자, 참 보면은 이제 21대 총선 11달 남았습니다. 11달 남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민주당과 청와대 간에 미묘한 그런 긴장관계가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마침 어제 그제죠. 5월 14일 양정철, 흔히 이야기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복심이라는 양정철 씨가 민주연구원 원장에 취임했습니다. 민주연구원 원장 같으면 앞으로 거기서 여론조사 등등등등을 통해서 이른바 공천을 앞두고 어떠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아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기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양정철이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한 이 무섭게 청와대 일기 참모들 대표적으로 임종석, 다음에 윤영찬 등이 바로 그 다음날 대거 광주에 내려갔죠. 5.18 묘역을 참배하면서 내년 21대 총선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자, 그 흐름 속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게 한마디로 물러나란 얘기예요. 왜냐 하니까 박관영 전 국회의장 때부터 국회의장 하신 분은 대부분 그 국회의장을 끝으로 정계를 은퇴하곤 했습니다. 불과 전에 있었던 정의와 또 강창희, 공이다 보면은 국회의장을 끝으로 사실은 다시 야인으로 돌아가곤 했죠. 정세균 의장한테도 음으로 양으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정 의장, 당시 1950년생으로 68세밖에 안 됐지만은 역대 최근 21세기 들어서 모든 국회의장들이 국회의장을 끝으로 은퇴했는데 당신도 물러날 때 되지 않았어? 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마침 양정철 씨가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온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안한 기색을 갖다가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여전히 권력의 칼자루, 사정의 칼자루를 틀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이런저런 정치 작업하고 흔한 얘기로 예전에 새누리당에서 진박, 친박 했듯이 친문, 진문, 이젠 친문을 넘어서 진짜 문재인파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 이른바 성골들 양정철, 임종석, 특히 보면 흔한 얘기로 386 운동권 출신, 특히 전대업 출신의 이른바 좌파 그룹들이 이제는 민주당을 장악하겠다 하는 그런 노골적인 그런 기운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야 이거 가만히 앉아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 지역구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최근에 보면 조국 수석이 중심이 되어서 보면은 공수처 만든다 하면서 선거법 만들지 연동형 50% 연동형 비례대표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50% 연동형 비례대표를 했을 경우는 서울이 현재 지역구 49개에서 42개로 7개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와 인천이 73개에서 70개로 3개가 줄어들게 되고, 특히 민주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물론 지금은 민평당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호남 같은 경우는 28석에서 22석으로 6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보면 내 지역구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의원들, 그 의원들을 갖다가 보면 청와대 일기 참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자리 내놓아라 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달려드는 형국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5월 16일 날 오후부터 슬슬 보도되기 시작한 임종석의 정세균 전 국회의장, 정세균 종로구 국회의원에 대한 도전이죠. 참 정세균 의장, 저도 한 두어 달 전에 한번 우연히 뵀습니다만은 정 의장 같은 경우는 아직 나이가 68세고 그분이 육선 의원이긴 합니다만은 국회의장까지 지났지만 앞으로 나름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권에 대한 꿈을 갖다가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들도 정치판에서 30년 이상 굴러서 턱 하면 척이죠. 자, 이런 가운데 임종석은 종로를 기반으로, 왜? 종로에서는 이명박, 종로에서는 노무현 두 사람의 전직 대통령이 나온 지역이 종로입니다. 흔히 대한민국 정치 1번지를 종로라고 하죠. 근데 종로에서 정세균 의장한테 너 자리 비켜라. 내가 그를 기반으로 향후 2022년 대선에 흔한 얘기로 옛날 주사파 운동 좀 했던 사람들, 386 운동권들, 전대협 선수들 중심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 그 사이에 문재인은 너는 불쏘시개가 되어주고 문재인 대통령은 너는 조국과 함께 뭘 해달라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마음같이 쉽진 않을 거예요. 또 마침 보니까 이번에 최근에 5월달에 중남미 방문했다가 왔던 이낙연 국무총리도 어제 5월 15일이죠. 어제 5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편집인 협회든가요? 거기서 이제 보면 그 대담 토론 회를 가졌는데 사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내년 총선에서의 어떤 역할론 또 향후 2022년의 대선에서의 역할론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아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짐짓 하기도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 하면은 여권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1등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여기서 문득 제가 예전에 현 국회에서 정치판 현장에서 당시 김대중 야당 총재였죠. 김대중 총재를 갖다가 제가 모셨던 박철원 의원이 만나고 또 그 이후에 또 김중건 제가 모셨던 대표 DJ 이런 흐름으로 보았을 때 김대중 대통령 모르겠어요. 호남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생각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니까 일단 말씀으로는 영혼합 화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DJ의 생각은 호남의 어디 기반 위에 영남 후보를 내세움으로써 결국은 영호남이 화합하는 모양을 갖추고 또 영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영남의 일부 세력을 갖다 끌어들여야만이 정권의 유지, 정권의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97년 대선에서도 본인이 호남 갖고는 안 됐죠. 호남의 JP, 충청도, 그다음에 박태준, 박준규, 박철원 등 TK 일부 끌어들여서 38만 표로 사실 이회창 후보를 갖다 겨우 가까스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또 2002년 대선 때 어땠습니까? 호남의 텃밭 위에 노무현이라는 부산, 경남, 즉 영남의 후보를 내세움으로써 사실은 이회창 후보하고 다시 한번 붙었는데 57만 표든가요? 하여튼 가까스로 가도 이겼습니다. 즉 호남의 기반 위에 영남 일부를 갖다 붙이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물론 42%의 득표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만은 호남의 기반 위에 영남의 일부를 갖다 띄어 붙였기 때문에 그것도 그나마 이 좌파 계열에서의 집권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재명 경기지사나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2017년 대선 꼭 무슨 그 지역에 있다고 그 사람을 뽑는 건 아닙니다만 대략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2017년의 유권자 비율을 보면 영남은 25.7%입니다. 호남이 10.1%, 충청이 10.4%, 수도권이 49.6%일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호남 분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 호남 사람들이 대거 수도권에 올라와서 그렇지 똑같을 것이다. 근데 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944년, 흔히 이야기해서 일제 말기죠. 일제 말기에 당시 조선 팔도를 중심으로 조선 총독부에서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해방 직전이니까 이게 아마 우리의 흔히 얘기해서 원적 개념으로 이게 가장 잘 맞을 겁니다. 그때 보면 서울이 7.16%, 경기, 그때는 인천이 경기의 일부였으니까 경기, 인천이 13.57%, 그래서 도합, 수도권이 20.73%입니다. 충청이 15.68%고요. 호남이 25.22%입니다. 영남이 31.4%입니다. 즉 해방 전에, 즉 6.25 전쟁 이전에 남한, 대한민국의 인구의 지형은 경상도가 3분의 1, 전라도가 4분의 1, 그리고 충청도가 6분의 1의 구조입니다. 여기에 또 뭐가 플러스가 됐을까요? 6.25 전쟁 그 3년의 와중에 이른바 굉장히 보수적이고 반공정신에 투철한 저희 아버지 같은 그 이북분들이 대거 내려와서 여기저기 수도권, 영남권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진을 친 것이죠.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호남 단독 집권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386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386 운동권은 아니야. 이제 지역적인 그런 구도는 끝났어. 우리가 그동안 전교조를 통해서 민주노총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 이른바 좌파들이 우리 사회의 메인스트림이 되었고 집요하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전교조 선생을 통해서 많이 세뇌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좌파 정권에 대해서 가장 반감이 심한 것이 어딘 줄 아시죠? 연령별로 20대 남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실 떡줄 사람, 즉 국민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지금 여당 내부에서, 아직도 갈 길이 먼 여당 내부에서는 자기 자리 차지하기 급급하고 자기 어떤 내일을 위해서 그야말로 서서히 자기들끼리 머리 끄댕이 싸움하는 기운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게 도전장을 내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